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쉴 텐데요. 지난주에 이재호 선생님께서 다른 분들은 다 흑백으로 만드는데 컬러로 공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은 RGB 세 가지의 공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브러쉬로 이렇게 그리는 게 포토샵에 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브러쉬로 얼마나 잘 그리냐가 뭐랑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림 그리는 화가가 붓터치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그 화가의 어떤 자질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브러쉬를 얼마나 잘 쓰냐가 포토샵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당분간 수업 시간에 일부러 표현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한참 처음이라서 재밌어서 포토샵 작업을 하는데, 여기 티나요. 왜 이렇게 티나겠어요? 이렇게 하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실제로 지금은 포토샵 작업 이렇게 해서 밝기 조정하는데 티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도장 툴 하셨을 때도 도장 툴로 이렇게 양 두 마리를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변부가 어색하게 티나는 경우가 사실 많았었어요. 표현을 안 드렸지만, 브러쉬 사용을 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싹 작업할 수 있어요. 블루이고요. 레드의 공인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린의 공을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 위에서 상방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쪽에 항상 색 반사가 생겨요. 그래서 공 아래쪽 그림자에 보시면 약간의 붉은 기운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그 포토샵에서 또 굉장히 많이 사실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색상의 선택인데요. 그 색상을 빨리 선택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축 아이콘이 X예요. 그런 것들을 요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색을 한번 그려보시는데, 또 지난주에 과제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세 개 그리는 게 식은죽 먹기라는 걸 딱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요. 이것도 공 아래쪽에 보면 푸른 기운이 살짝 돌잖아요. 항상 색반사라는 게 있다는 것을 함께 학습하기 위한 과제라고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색이 있는 대상이 있으면 주변에 색반사가 항상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텐데요. 8시 한 25분쯤에 다시 시작할게요. 예. 포토샵 화면 다 열렸나요? 네. 네, 이제 다 네, 보이죠? 열렸습니다. 네, 이제 공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주에는 다양한 색상의 공을 그려볼 텐데요. 일부러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의 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공을 그리실 때 또 너무 원색을 하면 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명도가 있는 검은색이 약간 들어간 세 가지 색상의 공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세로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린 색상의 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용지의 크기는 A4 용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29.7cm에 높이는 21cm, 해상도는 300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걸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새로 만들기를 할 때 색상 모드라든가 바탕, 그 다음에 색상 프로필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해 줘야 하거든요. 카톡 같은 거에 보낼 때는 sRGB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도be RGB로 돼 있는데 sRGB도 있고 아도be RGB 다양한데요. 이 복잡한 거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아도be RGB랑 sRGB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업 때는 제가 아도be RG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포토샵 작업하실 때도 처음에는 아도be RGB로 하시는 게 좋아요. 훨씬 그 세계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카톡 보낼 때, 친구한테 사진 보낼 때는 색상을 sRGB로 꼭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도be RGB로 하고 이제 만들기 해볼게요. A4 용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항상 작업을 할 때는 기준선 그어서 중앙점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가 이제 정중앙이 되는 거예요.
원형 선택 도구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지난번에 11cm로 작업했잖아요. 저기 11cm가 됐을 때 멈추면 되는데요. 이때 단위가 픽셀 같은 걸로 나타나는 분도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좌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단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센티미터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여기 표시되어 있는 단위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센티미터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을 그릴 위치는 저는 한 이 정도에 할게요. 또 오늘은 이 부분을 주로 공부할 텐데요. 색상 피커예요. 이 색상 피커를 클릭하면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 중에서 포토샵으로 표현할 수 있는 1000만 가지 색상이 다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레드, 그린, 블루의 원색인데요. 오늘은 수업 때는 그린 쪽으로 해볼 거고요. 일부러 약간 아래쪽으로 명도를 낮춰볼게요. 그럼 여기 녹색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확인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전경색이고요. 이쪽 뒤에 있는 게 배경색이에요. 뒤에 있는 배경색도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해볼 텐데요. 이 검은색을 0을 쓰셔도 되고요. 이 끝이 명도예요. 제일 위로 올리면 흰색이 되고 아래쪽으로 낮추면 검은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색이에요. 위에 게 바뀔 색상인데요. 제일 아래쪽으로 낮춰서 여기를 선택해주면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이게 검은색이 돼요. 처음에 브러쉬를 선택해서 색상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처음에는 위에 있는 전경색이 그려지거든요. 검은색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클릭해 주던가 이러면 검은색 이 전경색으로 돼요. 저는 키보드에 X키를 사용해서 지금 X키를 누르고 있어요. 전경색하고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은 전경색이 검은색으로 됐는데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위는 검은색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색하고 전경색을 교차해서 또 선택도 해줄 수 있고 또 이걸 바꾸는 것이 익숙해지셔야지 나중에 작업이 편리해요. 지금은 색상이 녹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흰색과 검은색, 가장 흰색과 가장 검은색으로 바꾸는 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주면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제일 최초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도 이걸 클릭해줘서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X를 눌러서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요.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에 작업 내역에 들어가셔서 아까 동그라미까지 돌아와 주면 이제 색을 칠하기 전까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복잡하니까 요걸 누르면 밖으로 나오고요. 요 부분을 클릭해 주면 안으로 숨게 돼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시면 되고요. 댁에서 모니터가 큰 걸 사용하는 경우는 항상 꺼내 놓기도 해요. 그렇지만 노트북을 쓰는 경우는 보통 빼서 쓰다가 안으로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시 색이 없어졌으니까 녹색을 만들어 주고요. 이번엔 이 색으로 해 줄게요. 그다음에 배경색은 검은색을 해 주고요. 그러면 녹색과 검은색이 됐습니다. 녹색공을 먼저 한번 그려 볼 텐데요. 항상 이 옵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안 되시면 옵션 확인하시면 되세요. 아까 공이 약간 거칠게 되신 분들은 여기 경도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도 다시 0%로 지금 바꾸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표준이 아니었을 확률도 높아요.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브러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항상 지금 단계에서는 표준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불투명도는 2% 적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00%, 그 다음에 보정 10%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그려볼 텐데요. 처음에는 브러쉬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해서 녹색, 녹색. 빛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작업을 하고요. 브러쉬를 공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클릭하면 끝까지 가요. 이렇게 끝까지 가고 클릭을 놔요. 지금 브러쉬를 약간 줄였잖아요. 대괄로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또 약간 줄였어요. 네, 이 정도 일단은 작업을 해주고요. 아래쪽 그림자 그려볼 텐데, 그림자 그릴 땐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선택을 반전해 주고요. 아래쪽을 지금 처음에는 색반사 부분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색반사 부분 그렸고요. 지금 X키 눌러서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그림자는 전반적으로는 검은색, 회색이어야 해요. 그래서 회색을 다시 넓게 이렇게 펼쳐주고요. 다시 X키 눌러서 아래쪽 색반사 부분을 살짝 넣어주고요. 다시 X키 눌러서 검은색 그림자를 넓게 펼치고요. 지금 브러쉬 사이즈 약간 키운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갈 땐 컨트롤 시프트 I에서 선택을 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늘진 부분은 어두운 색이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하단 부분은 다시 검은색으로 살짝 옅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다시 녹색으로 그릴게요. 한 번에 색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색을 천천히 이렇게 올려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러쉬 농도를 제가 2%로 한 이유가 한 번에 이렇게 너무 진하게 그리면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색을 올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은 또 검은색으로 바꿔서 이제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지금 그 키보드에 제가 X키 눌러서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X키 녹색으로 바꿔서 상단 부분 이게 여기가 어두워서 여기를 조금 더 칠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 부분에 그림자가 약간 밝아서 다시 선택을 밖으로 바꿨어요. 컨트롤 시프트 I 눌렀어요. 그 다음에 색반사 부분부터 살짝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X키 눌러서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그려주고요. 다시 X키 눌러서 녹색 색반사 부분 조금 그려주고요. 이제 거의 완성됐는데 안쪽 한번 조금만 더 칠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I에서 선택을 이제 I로 갔어요. 컨트롤 시프트 I 누르면 선택이 반전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하단 부분 살짝 그려주고 그다음에 위, 그다음에 상단 이렇게 칠해주고요. 네, 그림자 부분 약간만 더 진하게 할게요. 이제 다시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아래쪽으로 왔고요. 다시 X키 눌러서 검은색으로 바꾼 후에 전체 그림자 마무리하고 자 이제 그림을 완성했거든요. 네, 컨트롤 D 해서 선택 없애고요. 컨트롤 H 누르면 기준선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저장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S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뜨고요. 바탕화면으로 돌리고 여기 보면 폴더 중에서 우리 수업 폴더가 있을 텐데 네, 여기에 들어가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W 누르면 저장이 되면 특별한 걸 물어보지 않고 사진을 닫아버려요.